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애플의 핵심 소프트웨어죠. 파이널 컷 프로 그리고 로직 프로가 오늘 드디어 아이패드용으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구독제로 나오기 때문에 첫 달 무료 사용 가능은 하지만 써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조금 먼저 파이널 컷 프로, 로직 프로를 테스트 플라이트 버전으로 미리 사용해 봤거든요. 켜게 되면 이런 심플한 인터페이스의 프로젝트 관리자 화면을 처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 플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21기가가 되는 영상 소스만 불러와서 만든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4K나 HD 설정 외에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었고요. SDR뿐만 아니라 HDR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고급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24프레임에서 60프레임 범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아쉬운 점이 M1 모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지금 저의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에서 매끄럽게 탐색과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아이패드 판은 확실히 터치를 배려한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단 화면의 구성이 심플하죠. 프로젝트 미디어를 표시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나 트랜지션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 조그 탐색 기능 이렇게 다 꺼버리면 굉장히 심플한 화면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봐야 될 때는 이렇게 보고 편집해야 될 때는 이렇게 줄여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재밌는 점이 뷰어 옵션에 PIP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작게 띄워놓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종이라도 배치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모바일에 대해서 정말 고민한 흔적이 확 느껴지고요. 왼쪽에 이렇게 정보를 띄워주는 방식이에요. 바로바로 이렇게 확대하면요, 확대되죠. 핵심 편집 기능을 우측 하단에 몰아놨어요. 여기서 바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절단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또 여기 추가적인 편의 기능이 있어서 요거 누르면은 기준선에 오른쪽만 남겨주고 왼쪽은 날려줘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왼쪽만 남기고 오른쪽을 날려줘요. 요런 간단 편집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냥 손으로 움직이면서 빠른 컷 편집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 조절 같은 거 자주 하는데 요렇게 늘리면은 줌 효과 같은 거 줄 수 있으니까 구도 바꾸고 이런 거, 또 기존의 파이널 컷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커맨드 마이너스 플러스로 축소 확대를 쉽게 할 수가 있는 점 좋았는데, 추가 옵션을 통해서 오디오 들으면서 스크러빙 하는 거, 클립 높이도 위아래 조절할 수 있고 소리 오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좋은데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면도날 모드로 한 다음에 팍팍팍팍팍 자르면서 기초 작업을 해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커맨드 B를 누르면 잘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클릭해서 절단하는 요 면도날 모드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면이었고,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했을 때 사진 앱에 있는 거 그리고 외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드라이브에 있는 거나 다른 SD 리더기를 통해서도 카메라 소스를 다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인터넷을 띄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스샷을 떠서 요거 이렇게 작게 만든 다음에 요거 바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드래그 앤 드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 이렇게 바로 얹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맥에 작업하는 거와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부분 잘 쓸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루마퓨전 같은 앱은 디자인의 룩앤필이 확실히 애플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모바일에서 편의성이 좋았던 게 바로 이렇게 이동해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편집이 잘리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편리한데, 이 팟컷에서도 이런 멀티터치 제스처를 활용한 편집 기능 같은 거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 중에서 재밌는 편집 기능은 있어요. 바로 요 조그 휠 기능이죠. 요거 이렇게 켜두면 붙습니다. 사이드에 붙어서 요걸 키면 이런 식으로 재생 헤드를 요렇게 움직이면 세밀하게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한 편집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애플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이고요.
확 하면 이렇게 가는데 쥐고 쓸 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탐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쓸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게 이렇게 이동 역할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밀어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도 요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저는 요거 이렇게 프레임 단위보다 팍팍 움직일 수 있는 옵션도 차후에 들어가면 더욱더 쓸모가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이외에 모바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인스펙터에 나타나는 수치를 바꿀 때도 터치로 세분화돼서 수치를 바꿀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적용돼 있고요. 물론 파라메타를 눌렀을 때 바로 특정 수치를 입력하거나 위아래 클릭으로도 바꿀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 자체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폰의 HDR 영상을 가져와서 작업할 때 클립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색상 변환 자동 기능을 이제 지원해서요. HDR 영상이 하얗게 떠서 깨진다 하시는 분들 이제 자동 한방으로 SDR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따로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편집하실 때도 바로 HDR 영상을 걱정하면서 작업할 필요가 없고요. 프레임이 다른 영상을 가져올 때 이 프레임을 변환하는 기능도 들어있다. 다만 옵티컬 플로우라는 방식의 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들어있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시네마틱 모드 자주 쓰거든요. 여행 영상 같을 때 포인트로 넣기가 좋은데 네이티브로 시네마틱 모드 편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 소스와 함께 매끄럽게 편집할 수 있는 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이클라우드로 싱크가 되어 있어서 아이폰의 소스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아이폰 영상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로그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S로그 같은 거 소니에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가져왔을 때 이 로그 처리가 된 영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시작부터 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멀티캠 편집 스타일인데요. 저는 항상 멀티캠 기능을 쓰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앵글이라고 나오고 있는 편집 다 이 아이패드 상에서 멀티캠을 만들어서 편집한 거거든요. 그냥 멀티캠 누르면 4개의 소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하는 앵글 소스만 이렇게 추가하면 4개가 지정이 돼서 멀티캠 클립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인데요. 물론 오토 싱크가 됩니다. 앵글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디오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싱크를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다시 싱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스를 지우고 앵글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넣고 다시 이렇게 싱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스를 추가해야 된다 하실 때도 오토 싱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쓰는 편집 스타일이 이렇게 멀티캠 내부에서 그 소스 자체의 편집을 가하면 전체에도 적용돼서 한 번에 색을 바꾼다거나 한 번에 모양을 바꾼다거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효과 브라우저 안에서 과감한 효과를 넣어줬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이 멀티캠 안에 소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됐죠. 소스 단위로 효과가 들어가는 것까지 됩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구현이 돼서 쓸만하네 라고 느끼게 된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렇게 잘라진 클립 단위로도 바로 이렇게 효과 브라우저에 가서 갔다가 이렇게 끌어 넣으면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흑백이 됐죠. 이런 부분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효과 부분이 이렇게 색상 기능도 있고요. 기본 기능, 타임코드 기능, 흐림 효과, 왜곡 이런 거 필수적인 기능들은 있는데 기존에 맥에서 보던 것보다는 양이 작아요. 그대로 다 전부 다 쓸 수는 없다는 점. 이렇게 인스펙터 상에서도 바로 자주 쓰는 효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색상 조정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게도 색 보정은 제가 원하는 기능들은 다 있더라고요. 노출 보정을 이렇게 한다거나 컨트라스트를 준다거나 밝기, 채도, 하이라이트, 블랙 포인트, 섀도우, 그리고 하이라이트, 미드톤, 그림자까지 이렇게 색 보정할 수 있는 필수 기능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고급 색상 보정 같은 경우에는 맥으로 가져가야만 할 수 있다는 점, 마스크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 보정을 일부만 넣는 이런 고급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일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면 다중 클립에 대해서는 지금 인스펙터 기능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에 대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크기를 바꾼다거나 하는 기능이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지금 단일 클립 단위로만 이렇게 인스펙터 기능을 적용해야 된다는 요게 팍 와닿고요. 그리고 색 보정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프리셋들이 있어서 간편하게 이런 색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효과에서 럿을 검색하면은 럿 기능이 여기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색 보정은 가능하지만 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주 쓰는 게 있을 때는 여기 효과 목록에서 이게 지금 없다는 점. M2 모델, 최신 M2 모델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요 음악 깔고 제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4K 소스를 5개 올려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애플의 신기술이 발표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색 보정 효과와 함께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컷 편집 작업을 하신다거나 구성을 만드는 용도로 문제없이 구동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능 모드와 품질 모드가 나눠져 있어요. 저는 항상 성능 모드로 했는데 빡센 효과 같은 거를 나는 많이 넣는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 항목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구간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또는 캐시까지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용량을 사용해서 더 매끄럽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가지 구성을 선택했을 때 묶어줄 수 있는 컴파운드 클립 기능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아쉬워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보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 못 보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트랜지션 갖다 넣으면 이런 효과 쓰실 수 있고 타이틀에도 이런 게 지금 추가되어 있죠. 새로운 요소들이 있어서 새로운 요소를 쓸 수가 있는데 소셜미디어용 대상체 기능도 추가가 돼 있어요. 자주 쓰는 거죠. 좋아요나 아니면 이렇게 재생 마크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오파시티 같은 거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요. 레이어 블렌딩 하는 모드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애니메이션 켜서 키프레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을 여기 이렇게 크기 해놓은 다음에 키프레임 찍고 이동해서 크기 키워서 키프레임 자동으로 생성됐죠.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렇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운드 트랙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원하는 거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갖다 끌면 이렇게 음악 재생할 수 있고요. 클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음량을 조절하거나 여기 이렇게 아예 인스펙터에서 조절하고 패닝까지 바꿀 수 있게 물론 오디오 효과에서 딜레이라든지 리버브라든지 이런 게 제공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전문 효과를 써도 되는데 다만 기존에 오디오 유닛이라고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효과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 실리콘의 성능을 살린 재밌는 기능을 또 쓸 수가 있는 게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기능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장면을 인식해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사용하면은 배경이 지워지죠. 배경이 지워져서 자동으로 이렇게 사람을 인식해서 눕기를 따줍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효과 배경 같은 거 바로 이렇게 깔면은 뭔가 과학 영상처럼 바로 이렇게 지금 배경이 지워지죠. 생각보다 퀄리티가 쓸만해서 모바일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세로 영상 같은 거를 가져온다거나 또는 가로 영상을 세로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할 때 쉽게 구도를 잡아줄 수 있는 편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갖고 이렇게 자르기 도구에 가시면은 자동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장면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세로 영상인데도 지금 가로 프레임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따라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요런 구도 만들기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릴스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거나 소스를 다시 활용하고 싶을 때 요런 기능도 재밌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손떨림을 잡아주는 안정화 기능이나 롤링 셔터 잡아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빠져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가우시안 블러를 주어서 흐리게 하거나 얼굴만 이렇게 모자이크를 건다거나 요런 건 됩니다. 그런데 요걸 따라다니게 자동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자막인데, 제가 지금 에센셜 타이틀 기능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에센셜 타이틀 지금 7가지 종류,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자막들, 소셜에 적합한 자막들까지 여러가지 효과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정말 기본 자막만 쓰는 편이라서 기본 자막 기능이 충실하면 좋은데, 지금 에센셜 자막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 레이어에 가면 이렇게 밀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자간이라든지 텍스트 효과를 이용해서 윤곽 기능, 그리고 글로우 기능, 그림자 기능,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쓰는 폰트도 지금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는데 이게 살짝 이상한 게, 이 폰트는 지금 이렇게 인식이 돼서 쓸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썼던 항목이라고 이건 인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폰트들, 제가 추가적으로 깔아놓은 폰트들은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깔려있는 폰트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불편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페이지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쓰는 폰트들이 이렇게 아주 잘 나오거든요. 정식 버전에서는 수정이 됐을지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가 폰트들이 다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커맨드 C에서 커맨드 V하고 커맨드 V 하면 요거 바로 그냥 바꿔놓으면은 글만 바꿔가면서 계속 요거 서식 유지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거를 프리셋화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안 보입니다. 그거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M2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 펜슬을 이용한 탐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호버 기능으로 되지 않아도 탐색이 일단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여기 원하는 지점 가갖고 요걸 눌러요. 그럼 이렇게 그리기가 활성화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따라서 그려주시면 효과가 생성이 됩니다. 재생을 하면 요렇게 지금 자동으로 제가 그린 애플 펜슬로 그린 내역이 애니메이션화 되는 게 정말 쉽고 좋더라고요. 인스펙터에 가보면은 몇 초에 이게 그려질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빨리 이렇게 그려집니다. 굉장히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바꿔줘서, 그리고 바로 여기 지금 카메라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전후면 다 촬영 가능하거든요. 비디오나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가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기본적인 컬러를 잡을 수가 있고요. 프리셋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노출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밝게 하게 되면 클리핑, 밝게 날아가는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에 해상도 설정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도구에 그리드와 노출 과다, 정사각형 안내선이나 4:3 비율 안내선까지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디오 외장 마이크를 쓰시는 경우에 이게 아이패드인지 외장 마이크인지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아이패드에서 바로 찍고 나는 아이패드에서 바로 편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이 프로 카메라 모드를 쓸 수가 있다는 점, 요거는 빨리 아이폰에도 이 정도는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드파티 앱에선 되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ISO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찍게 되면은 프로젝트 미디어 안에 이렇게 바로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쓸지 말지 선택해서 그냥 갖다가 넣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삭제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누르고 있으면 물론 이렇게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한글화가 덜 돼 있어요. 정식 버전에선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기능들은 나오는데 커스텀 단축키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개 바꿔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 상으로도 원활하게 하실 작업은 가능해요. 외장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창 크기가 완전하게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면을 쓰는 이점은 있는데 여백이 좀 남기 때문에
때문에 또 소스만 외부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도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아이패드 자체에 쓰는 상황을 메인 포커스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다 하신 경우에 내보낼 때 비디오만, 오디오만, 그리고 특정 프레임만 내보내는 기능이 있고 프로젝트까지 내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단순히 영상을 내보낼 때 이렇게 HEVC 포맷 외에도 프로레스 출력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초고화질 출력도 가능한데요. 이 아이패드용 프로젝트를 내보내는 기능을 사용하니까 20-30기가 정도 에어드랍은 자주 하거든요. 다른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그대로 열어보는 거 가능합니다. 잘 열리고요. 외장 SSD에 저장도 돼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파이널컷의 아이패드용 파이널컷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제 외장 SSD에 있는 거 이렇게 불러오니까 아이패드에서 만든 구성이 그대로 자막까지 폰트까지 인식돼서 가져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집과 소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쉽게도 역으로는 안 됩니다. 맹용에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약사항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기상에서 편집은 잘 되지만 지금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외부에 만드는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루마퓨전 앱처럼 기기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편집하는 게 현재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루마퓨전의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였는데 기기 용량 안에서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까지도 아쉬운 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공들인 티가 많이 나고 처음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생각한 거에 한 80% 정도는 구현이 된 것 같은데 짜잘한 버그도 현재 많고 한 튕기는 것도 몇 번 일어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강화될 버전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무료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써보시고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 자세하게 또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